자,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굿방입니다. 오늘 또 이제 주말인데, 자, 어제 이제 유상증자로 이제 뉴스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컨텐츠를 올리고, 구독자 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힘을 받은 굿방은 오늘도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흔하게 우리가 접해볼 수 있는 뉴스 키워드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주제는 바로 뉴스를 볼 때 수주에 대한 뉴스예요. 수주 잔고가 어떻게 됐다. 수주가 급증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키워드인데요. 먼저 뭐 수주 이게 이제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다들 이제 알고는 계실 것 같은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자, 한문으로 이제 받을 수, 이제 중국말로는 쇼라고 하고요. 흐흐흐. 내가 중국 유학파라서. 그 다음에 이제 주는 물뗄 주자를 써가지고 이제 주문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주의 반대말은 뭐죠? 발주죠. 발주 같은 경우에는 필발에 물뗄 주자를 써가지고 이제 주문을 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업으로 봤었을 때 발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물건을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발주를 한 업체를 통해 가지고 내가 수주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물건을 수주를 받아 가지고 그 물건을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은 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발주자는 수주자한테 돈을 지불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수주 받는 자가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수주라는 키워드를 볼 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수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돈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실적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주식에서, 주가에서 실적은 깡패죠. 매 분기마다 돌아오는 실적 시즌, 그리고 실적이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을 해야지만이 주가가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소오름 차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를 보면서 수주 잔고에 대한 키워드, 그 다음에 또 덧붙여 가지고 같이 봐야 되는 키워드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설명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수주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좋은 키워드는 뭔가요? 좋은 키워드. 수주가 급증을 했다. 수주가 좋다. 수주가 폭증을 했다. 수주가 활기를 띠고 있다. 뭐 요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쁜 키워드는 수주가 난항을 겪고 있다. 수주가 줄어들었다. 뭐 기초적인 이제 뭐 국어 같은 건데, 수주가 늦춰졌다, 감소했다, 뭐 이런 것들,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종목은, 자, 일단 데모 마그네틱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이게 먼저인데? 삭제를 하면 되겠구나. 네. 자, 데모 마그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장비 업체로 알고 있죠. 이게 이제 2021년 12월 13일 새벽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12월 13일로 가보도록 할게요. 커져라 얍. 자, 2021년 12월 13일. 자, 이날이네요.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서부터 가격이 어떻게 보면 이제 36,500원 정도 하던 게 73,000원까지 급격한 급등을 보였어요. 요런 거 먹으면 참 맛있죠. 자, 어떤 뉴스가 나왔길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이틀 제목 자체가 대보 마그네틱 수주 잔고 매출액 모두 다 우상향이다 라는 리포트고요.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일단 2차 전지 쪽에 소재 업체인 거를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보시면은
잠깐만. 아니다. 장비 업체고 이제 탈철기 업체잖아요.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차전지 소재 및 셀 업체의 증설 재개에 따라 가지고 대보마그네틱의 수주 잔고가 동시에 늘고 있다. 매출액이랑 동시에. 그 다음에 2023년까지, 이게 2021년도 뉴스잖아요. 거의 이제 연말이니까 2022년이라고 보더라도 내년까지, 네, 소재 업체의 투자 속도와 장비 주문 증가가 가속화될 것이다. 좀 정리를 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수주 잔고가 네, 증가를 하고 있다. 우상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는 우상향. 그 다음에 내년까지, 2023년까지 주문 증가가 가속화된다.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가속화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자, 그리고 이제 3분기가 이제 사상 최고 매출이 나왔어요. 경신을 했고요. 큰 폭의 이익 반등 전년 대비해 가지고 이루었다. 이미 이거는 지나갔지만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다라는 거 일단은 알아둬야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러면 더 늘어나면은 계속해서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게 얘기가 나왔느냐를 봐야 되겠죠. 향후 5년간 61억 규모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수주와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자, 일단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4분기에, 이게 지금 이제 3분기 결과까지 나왔고요.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입니다. 자, 4분기에 일단 장비 수주 금액은 총 145억으로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추정한 수주액을 포함한 올해 총 559억이 될 거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자, 3분기까지가 네, 나와 있고 3분기 때 사상 최고 매출을 찍었어요. 자, 그런데 4분기에 145억이 추가되면서 총 559억이라고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 합치면은 2021년도 그 한 해에 대한 실적 발표가 4분기에 나오잖아요. 이는 작년 수주액의 3배 이상이다.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수주를 받은 게 3배 이상이 나왔대요. 매출이 엄청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올해 매출액을 상회하는 실적을 예상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대규모 투자가 예상이 된다. 이거는 이제 저기 유상증자 시간에 많이 나왔던 키워드죠. 탈철기라고 이제 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 번씩은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뭔가 소재를 만들 때 철을 좀 빼내야 돼요. 불순물을 빼내는 건데, 그러니까 철을 탈출시킨다 해가지고 탈철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2차 전지 포함해가지고 반도체 공정에서도 전공정에, 왜 철을 미리 빼내야지 이걸로 뭔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장비 업체로서 탈철기가 전공정에 들어가는 그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재 인강공 사업에도 투자를 해가지고 신규 라인은 내년 상반기에 시운전을 시작해서 하반기에도 본격 가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올해 작년 대비해가지고 3배 이상의 매출이 나왔는데, 내년에는 새로운 신사업도 잘 될 것 같아요. 본격화될 전망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 매출액도 부합할 것이며 수산화 리튬 인가공 주력을 하고 있으며 양극재 첨가물 및 기타 소재 가공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네요. 자, 그리고 이제 수주 잔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수주 잔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장비에 대한 매출 인식이 지연돼서 조금 안 좋았었는데 3분기 말 수주 잔고는 143억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턴을 했다라는 거죠. 신규 수주액은 65억 원으로 추정이 되며 분기 사상 최고치라고 분석을 했다. 자, 내년에는 탈철 장비 매출액이 늘고 새롭게 소재 매출액이 발생할 것 같다.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자, 여기서 항상 이제 보실 때 중요한 거는 수주 잔고가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이제 과거형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미래형,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되는데, 미래에도 그러면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냐라는 포인트로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만약에 없는 리포트라고 하면은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3배 이상 증가를 했고 계속해서 증가가 가속화될 전망이고요. 장비 주문은 계속해서 2023년까지 가속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사업도 이제 내년에는 본격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고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사례로 일단 M 플러스 보도록 할게요. 자, M 플러스도 네, 차트 딱 보자마자 느낌 오죠? 2021년 12월 28일 12월 28일 여기네요. 자, 여기서부터 네, 여기서 급격하게 이제 급등한 차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2025년까지 M 플러스의 장비 수주가 급증할 것. 자, 초반부터 강하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고 미리 깔아놨어요. 신규 업체의 수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수주 증가 속도도 가팔라질 전망이다. 네, 차트도 가팔라졌습니다. 자, 내년 수주 계획은 이것도 비슷한 시기요. 대우 마그네틱이랑 내년 수주 계획은 3천억 원이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년 대비해서 50%더 증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2차 전지 투자 본격화에 따른 장비 수주 모멘텀 발생하기 시작할 22년 2차 전비 장비 업체의 주가 강세가 예상이 된다. 자, 계속해서 나오는 게 2023년, 2025년까지 계속해서 장비 수주는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2차 전지 장비 업체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그 다음 배터리 3사 있잖아요. SK 이노베이션부터 해가지고 저기 삼성 SDI까지 전부 다 2025년까지 타임테이블이 맞춰져 있거든요. 자, 이런 뉴스를 봤었을 때, 그러면은 지금 본 뭐 대우 마그네틱 M 플러스 뿐만이 아니라 뭐 하나기술이랑 뭐 다른 이제 장비 업체들도 동반적으로 섹터 상승을 이끌어 갈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뉴스에서 캐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뉴스 계속 볼게요. 뭐 SK온이랑 같이 성장을 하겠구나라는 대충 그런 뉴스고요. 뭐 이제 유럽과 미국 2차 전지 업체양 수주도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이제 늘어났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초반부터 깔고 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뉴스 보기에는 편한 좀 뉴스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 수주가 급증을 했다. 자, 이러한 키워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받을 길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장비 업체로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섹터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LIG 넥스원이라는 기사고요. 2024년까지 영업이익 성장 기대 목표치가 올라갔다라는 신한증권의 리포트입니다. 기사는 2021년 11월 12일 날 나왔고요. 언제요? 11월 12일. 11월 12일. 요때네요. 자, 뭐 요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한 48,000원 정도 하던 게 네, 거의 이제 뭐 77,000원, 78,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많이 상승을 했죠. 자, 요거에 대한 기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실적 성장이 담보가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2018년부터 이어진 호수주에 따라 가지고 매출 증가로 고정비가 하락을 했고 영업이익이 증대가 확인되고 있다. 뭐 그거는 이제 여기서 예전에 수주 받았던 LIG 넥스원이 저기 방산중건 다 아시죠? 청궁이라든지 형궁, 그 다음에 중월에 이런 것들의 수주가 이제 이렇게 호수 그 매출 증가에 대한 견인을 했다라는 뉴스고요. 세계 품목 합산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106% 증가를 했다.
다 계속해서 볼게요. 올해 수주 잔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수주 잔고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 가지고 8.8% 늘어난 8조 원으로 전망을 했다. 4개월 연속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해외 사업을 수주 시 추가 추정치 상향도 가능하다. 해외 쪽으로 좀 더 잘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향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코멘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2018년부터 증가한 사상 최고치 수주 잔고가 2024년까지 실적 성장을 담보한다. 올해 영업이익은 67.2%고, 네, 2022년도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17.6%가 성장이 전망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약간 4분기에 좀 집중이 되는 성향이 있거든요. 4분기가 이제 피크인 섹터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 의류주도 그렇고요. 방산주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자 올해가 상당히 좋았죠. 그 다음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좋아질 전망이긴 한데 올해치보다는 내년에 지금 전망된 거는 줄어들었죠. 내년이 만약에 그 이상이라고 했었으면 주가는 더욱더 좋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일단은 실적 발표 전이니까 지금 4분기 실적까지만 보면은 되겠죠. 일단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4분기 발표가 되는 시점은 여기인데, 여기 이제 1월달, 왜냐면 12월까지 이제 끝났고 1월 15일부터 4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잖아요. 자, 이때 최고치까지 보는 게 맞긴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저기 중동 쪽에 이제 뭐 천공에 대한 이제 그 뉴스도 있었고요. 이제 그 수출을 이제 승인을 받았었죠. 자, 요런 것도 있었는데, 요런 것은 일단은 뭐 요거는 이제 러시아 사태 때문에 조금 더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까지 보는 게 맞긴 한데, 여기에 대한 상승률도 꽤나 많다라는 거죠.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렇게 끝날 게 아니라 좀 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증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사 내용에서. 이때까지 네, 차트를 보게 되면은 네, 계속해서 증가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증가를 해왔죠. 요런 게 이제 수주 잔고를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차트들은 요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왜? 그만큼 계속해서 실적과 연관이 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는 이제 4분기에 이제 영업이익과 수주 잔고 증가, 자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한 분기 정도 네, 공략이 가능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쪽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종목이고, 이제 하늘채 아파트 브랜드가 유명한 네, 기업이죠. 코오롱 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차트를 보니까 와, 이전에 가파른 급등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자,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오롱 이거는 이제 2022년 2월 21일 최근에 나온 뉴스예요. 2월 21일 보도록 할게요. 여기입니다. 네. 자, 지금 상승하고 있죠. 자, 일단 뉴스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코오롱 글로벌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신규 수주액을 3조 원을 돌파를 했대요. 작년에. 자, 그런데 주가는 쭉 빠져 있죠. 매수 찬스 같아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스를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왜? 이미 초과했다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네, 계속해서 좋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코오롱 글로벌은 지난달에 2,680억 규모의 개발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서 이번 달에도 1,30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주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자,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3조로 이미 지난해 3조를 돌파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올해 되자마자 벌써 이만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주 릴레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해 수주 잔고, 그러니까 1년치를 봤었을 때 그 이제
그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난해를 돌파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수치를 요걸로는 판단하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이미 지난해 수주 잔고를 돌파를 했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 자, 근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대신에 누적인 것 같아요. 지난달 기준으로 수주 잔고는 10조 원을 넘어섰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난해 3조를 추가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신규 수주고요. 이제 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0조 같은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수주 잔고잖아요. 수주 잔고라는 거는 수주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해 나갈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거리가 10조가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구도 볼게요. 올해도 탄탄한 주택 영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목표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 올해에 대한 예상치도 나와 있어요. 올해에 대한 기대치도 실적이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탄탄하게 이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거기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기사에 있으니까 얘가 산업도 하는구나. 육상풍력, 그 다음에 리퍼링, 그 다음에 해상풍력, 이것도 하고 있었네. 그 다음에 수처리 유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구나. 세계 최초로 저에너지 분리막 멤브레인 수처리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국내 적용을 하고 있구나. 자, 요렇게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그냥 하나 더 부록으로 껴가면서 보시면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주잔고가 지난해에 사상 처음으로 돌파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가 더 늘어나면은 계속해서 최고치를 갱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할 거리는 너무나도 쌓여 있고, 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올해 들어가지고 이번 달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수주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의 실적은 지난해보다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지금 이런 수주 추세라고 하면은 지난해를 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올해 이제 새로운 정부의 키워드는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설주가 이제 계속해서 좋을 전망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봤었을 때의 정보를 토대로 보면은 정부 정책과 더불어 가지고 지난해 수주 3조를 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것도 쭉 이제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뭐 하루에 뭐 급등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기 섹터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급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이쁜 차트 흐름이 나오고 이제 급등을 보였는데요. 요런 차트들, 이게 이제 지금 분위기 섹터에 더 부합을 하면은 더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까지 참고를 하시면서, 일단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쌓인다라고 하면은 되게 기업 실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매출이 안 잡힌 수주 잔고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저기 조선업 쪽으로 보게 되면은 수주 잔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미 목표한 수주를 미리 달성을 했다, 아니면은 뭐 80%를 벌써 달성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적과 연계 지어서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수주 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주라는 키워드로 봤었을 때 이제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주가 이제 좋았다라는 이제 과거형이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제 성장세가 이제 좀 나와야 돼요. 앞으로 더 성장을 할 수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보는 키워드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수주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상회했다. 그러니까 역대급이라는 거예요. 수주 잔고가. 그거는 곧
발표될 실적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거 키워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주 급증. 갑자기 이제 급하게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거죠. 네, 급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이제 신규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이제 한다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수주 잔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물량이 딸려. 그래가지고 뭐 공장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생산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뭐 본격화한다라든가 이런 키워드가 같이 받쳐주면은 더 좋은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수요 증가도 같이 볼 수가 있겠죠. 약간 이제 비슷한 맥락이에요. 수주 잔고 증가, 뭐 수요 증가로 인한 수주 잔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엮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이제 수주가 많아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은 애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상 최고라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상 처음으로 수주액을 얼마를 돌파했다, 아니면은 사상 최고 수주 잔고를 기록을 했다, 상회를 했다, 요런 키워드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요렇게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수요에 따른 증가 요거 키워드는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따로 엮어가지고 요거에 대한 키워드로 급등한 종목들을 보면서 같이 보는 키워드들 이렇게 이제 메꿔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거 수주 잔고, 수주 급증에 따른 키워드로 이제 뉴스를 살펴봤고, 또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 키워드들, 좀 이제 거들어주는 키워드들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기사를 보시고 리포트를 보실 때 수주 잔고가 나왔네? 그러면 내가 배운 게 있지 하면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리포트인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그 종목을 보시면은 조금 더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렇게 하고 오늘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